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거 2002년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실부분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준수라든지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종합소득세하고 건강보험료, 제반적인 게 있는데 그 이제 하나하나 토픽을 잡아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 의무임대기간 준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임대기간 준수를 볼 때는 항상 민간임대주택법하고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하고 나눠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희 주택임대사업자 모든 것 교재 272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은 단기임대로 등록을 했느냐 아니면 장기임대로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죠. 단기임대로 했을 때는 4년 이상, 장기임대일 때는 8년 이상. 근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의무임대기간하고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하고 같이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은 그것 따로, 또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은 별도 세법에서 규정한 그 임대기간을 충족해야만 내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그 세목별로 살짝 빨리 살펴볼까요? 취득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100%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하면 그때 단기로 하든 장기로 하든 상관없죠. 즉 장기로 한다고 해서 100%를 더해준다 그런 건 없습니다. 즉 4년 이상 8년 이상 충족하면 되고, 재산세도 4년 이상 8년 이상 충족을 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죠? 언제 등록을 했는지, 즉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몇 년? 5년 이상. 이때는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면은 종부세 합산매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대신에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무조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8년 이상 임대기간을 준수를 해야만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좀 달라진다. 그 점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세에서 6가지 혜택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한 분들은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2년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이었죠. 굉장히 큰 혜택이었는데 작년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이 혜택이 이제 폐지가 됐고, 그때 요건이 어떻게 됐냐면 굳이 8년으로 등록할 이유가 없었죠. 왜? 4년으로 되고 8년으로 해도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4년 8년 가능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굉장히 큰 혜택이죠. 내가 두 채 있었을 때 한 채 임대사업 등록하면은 나머지 한 채에 대해서 2년 거주했으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다행히도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지금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등록을 해서 5년 이상 임대 기간을 충족하면은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하고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했으면은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했으면은 무조건 장기임대로 등록해가지고 8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은 얘는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지만 얘는 또 6년이에요. 6년째부터 2%씩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얘는 무조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음에 8년 또는 10년 이상 등록을 해야, 그 임대를 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장기임대로 등록을 해가지고 얘는 무조건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준수를 해야만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은 단순하게 단기 4년, 장기 8년인데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은 각 세목 또 각 세제 혜택에 따라서 어떤 건 4년, 어떤 건 8년, 5년, 6년,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적용받고자 했는 세제 혜택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이 몇 년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무임대 기간이 민간임대주택에서는 4년, 8년, 국세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4년 또는 8년, 그 다음에 다양한 의무임대 기간을 기산을 합니까? 이제 그게 문제겠죠. 스타트점이 언제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273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및 지방세에 따른 의무임대 기산일. 왜 그러냐면 민간임대주택하고 지방세는 국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즉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일이 개입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일하고 실제 임대 개시일하고 둘 중에 늦은 날로 의무임대 기간의 기산일을 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국세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의 기산일은 이제 세무서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셋 중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일, 실제 임대 개시일 셋 중에 늦은 날부터 의무임대 기간을 기산한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년 6월 20일 날 했다고 보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은 2020년 7월 10일 날 했습니다. 실제 임대 개시는 2020년 1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민간임대주택 및 지방세에서 규정한 의무임대 기간의 기산일은 세무서 사업자 등록일은 뭐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얘를 빼면 이 둘 중에 늦은 날, 즉 이날로부터 4년 또는 8년을 기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세에서 규정한 의무임대 기산일은 셋 중에 늦은 날, 어디가 제일 늦죠? 요 날이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일. 이때부터 이제 각 세목, 각 세제 혜택에서 규정한 의무임대 기간을 기산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단기, 즉 4년짜리를 장기, 즉 8년짜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했었을 때 그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먼저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돌렸다라고 하면은 내가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그날부터 임대한 기간을 그대로 승계받는다. 그래서 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일하고 실제 임대 개시일 중 늦은 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복잡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돌렸는데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즉 4년, 예전에는 5년이겠죠. 그 기간 전에 돌렸다. 그러면은 그 단기 임대주택 기산일을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4년, 예전에는 5년짜리였겠죠. 그게 종료된 이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그 변경한 날로부터 역산해 가지고 4년 되는 시점, 그 다음에 옛날에는 5년 되는 시점, 그날로부터 의무 임대 기간을 기산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했었을 때 의무 임대 기간의 기산일, 즉 시작점, 스타트 포인트가 언제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7년 7월 1일 날 했다고 보고, 실제 임대 개시는 2017년 1월 1일 날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늦은 날이 의무 임대 기간의 기산일이기 때문에 요 날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2017년 7월 1일부터 이제 4년짜리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4년이 종료되기 직전, 즉 2020년 1월 1일 날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했었을 때 의무임대 기산일은 그대로 끌고 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날짜 그대로 오면 되고, 근데 4년이 넘은 이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변경한 시점에서 몇 년? 4년. 그 시점이 기산점이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민간임대주택법이 2015년 12월 29일 날 제정돼 가지고 그동안에 종전에는 임대주택법이라는 법을 준수를 했는데 이게 새롭게 제정되다 보니까 임대주택법이 이제 삭제가 됐겠죠. 근데 그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의무임대기간은 매입 임대는 5년, 준공공 임대는 10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
12월 29일 날 민간 임대주택부로 변경하면서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용어는 이제 단기, 준공공은 그냥 준공공으로 가면서 5년짜리가 4년, 또 준공공 10년짜리가 8년으로 의무임대기간이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단축됐어요. 그러면 내가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즉 임대주택법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준공공으로 10년을 등록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민간임대주택법을 적용받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은 준공공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바뀐 법을 적용받아가지고 8년의 의무임대기간만 충족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등록할 시점에 임대주택법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무임대 기간인 10년을 준수해야 되는지, 이제 그게 또 쟁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어떻게 이런 규정을 심어놨습니다.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즉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준공공이 지금 8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등록할 당시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10년짜리로 등록했으면은 지금 현재도 10년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의무임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부분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그 법하고 그 다음에 국세에 대한 법하고 이제 세제 혜택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재건축이 들어가면은 내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동 말소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집니다. 과태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 어쩔 수 없이 건물이 멸시되기 때문에.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주택을 이제 취득을 합니다. 신축 주택을 취득하고 이때 내가 임대사업 등록을 할지 말지는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은 이 시점에서 다시 기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내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었을 때는 예전에 임대주택 재건축되기 전에 그 의무임대기간 준수한 거 요건 없어지고 그 6년, 그러니까 임대사업 등록한 시점부터 다시 기산한다라는 게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계산입니다. 반면에 국세, 즉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만약 이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이 됐다고 하면은 재개발되기 전에 의무임대기간하고 재개발되고 나서 내가 임대사업을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임대기간하고 통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해서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다시 기산을 하는데 국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가 재건축되기 이전의 의무 임대 기간하고 재건축된 이후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이제 신규로 등록을 하겠죠, 지자체에. 그럴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임대 기간하고 합산해 가지고 8년을 충족하면 된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국세 혜택은 적용받겠죠. 왜 그러면 재건축 전에 2년하고 재건축 후에 6년,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8년이니까 물론 2년 더 충족하면은 더 많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근데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죠. 왜? 재건축된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면은 그때부터 의무임대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즉 임대기간은 6년 된 겁니다. 이때는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세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과태료는 내가 적용받을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으로 내가 임대주택을 승계를 해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말하겠죠. 그때 의무임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것도 구분해 보셔야 돼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의무임대 기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국세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하고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8년 장기임대로 됐는데 5년째 내가 자녀한테 이 임대주택을 증여를 합니다. 그럴 경우 상속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상으로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승계한 경우에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신고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양도신고서라는 걸 배웠죠. 양도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 피상속인, 그리고 나한테 준 증여자의 임대기간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거를 승계받지 못하고 내가 다시 기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우리 과태료가 적용 안 된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의 규정이 있었잖아요. 양도 포괄 양도 양수로 한 경우하고 양도 허가를 받아 승계한 경우는 과태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의무 임대 기간에 임대주택을 이전했다 할지라도 그때 이 양도 신고가 포괄 양도 양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내가 양도 신고, 이게 무상인데 어떻게 양도 신고가 됩니까? 민간 임대주택 법에 의해서는 무상으로 이전됐다 할지라도 유상 이전과 같이 양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 사람 거의 임대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사람이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미적용이 된다. 하지만 양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사람이 기산한 의무 임대기간은 무시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게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의무임대 기간이고요. 국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상속하고 증여하고 또 틀려요. 상속은 어떻게 됐죠? 법에 피상속인의 의무임대 기간을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 반면에 증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증여는 저 사람이 의무임대 기간을 얼마든 했든 그건 상관없이 내 걸로부터 다시 임대 기간을 계산한다. 즉 미합산된다. 이 점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간혹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거 이제 실부분 들어왔습니다. 실부분 중에서 그 첫 번째 의무임대기한 준수, 그 의무임대기한을 어떻게 판정을 하고 얼마만큼을 준수를 해야 되고 특별 사례, 특례 적용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